한국에서 성공했다 하면 딱 떠오르는 자동차 브랜드. 뭐 다들 아시죠?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정말 도로 위를 달리는 명함,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근데 그 견고해 보이던 왕자가 요즘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와, 24년 상반기에 판매량이 확 줄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급감했죠. 30%요? 그래서 7년 만에 수입자 1위 자리도 내줬다고.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오랫동안 한국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이 벤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소비자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판매량이 줄었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벤츠가 가졌던 그 상징적인 의미,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라서요. 들여다보면 이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 충격도 있고 또 내부적인 균열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복합적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연두색 번호판이네요. 이거 영향이 크죠. 8천만 원 넘는 법인차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달아야 하니까 상황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벤츠 고가 모델들, 특히 S클래스나 마이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들 법인 구매 비율이 정말 높았어요. 거의 70% 넘었으니까요. 70%요? 와, 거의 다 법인에서 샀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금 혜택은 받으면서 은근하게 좀 과시하는 용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 연두색 번호판이 딱 붙으니까 저 차 회사 차네.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보이는 거군요. 네,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거죠. 예전에는 와, 좋은 차 탄다 였다면 이제는 회사 돈으로 굴리는 차, 이런 시선이 생기니까 과시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S클래스 법인 판매가 60%나 줄었다고 하니 이건 진짜 치명타네요. 네, 엄청난 타격이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경쟁 모델인 BMW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법인 판매가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경기 침체나 법인차 규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유독 벤츠만 이렇게 타격이 컸을까요? 그게 바로 벤츠가 한국 시장에서 팔았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은밀한 과시라는 그 무형의 자산 있잖아요. 연두색 번호판이 그걸 그냥 정면으로 뺏어버린 셈이죠. BMW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운전의 즐거움이라던가 좀 다른 가치를 내세우다 보니까 충격이 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었군요. 은밀한 과시가 막혔다. 그런데 이런 외부 충격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좀 시끌시끌했어요. 소비자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할 만한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옵션 장난 논란. 저도 자료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 1억이 넘는 차에 열선 핸들이나 통풍 시트 같은 게 빠져 있다고요? 네, 그게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분노했던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본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양들이잖아요. 그 가격대면. 그렇죠. 국산 중형차에도 다 있는 건데. 맞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EQS 모델 같은 경우는요. 뒷바퀴 조향 기능, 그러니까 후륜 조향 시스템 하드웨어는 이미 다 달아놓고 이걸 쓰려면 연 70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드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막아놓고 돈을 또 내라. 와. 그러니까 이게 이중 과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슬슬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024년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Q 차량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해액만 100억 원대라고 하고.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초기 대응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벤츠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더 큰 논란이 된 건 그 배터리 때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라는 회사 제품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죠. 이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사실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1%요? 그런 회사 배터리를 벤츠가 쏟다고요? 네, 근데 더 문제는 일부 차주들은 벤츠가 광고할 때는 마치 인지도가 훨씬 높은 CATL 같은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간 것처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벤츠하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이 슬로건이
딱 떠오르는데 완전히 무색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죠. 이 배터리 논란이 결국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벤츠, 이거 독일차 맞냐? 중국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짱츠라는 별명까지. 이건 정말 이미지에 치명적인데요. 네, 그 배경에는 상당히 복잡한 지분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최대 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BAIC입니다. 아, 중국 국영기업이요? 네. 그리고 2대 주주 역시 중국의 지리자동차예요. 그럼 중국 자본이 1, 2대 주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둘 지분을 합치면 거의 20%에 육박해요.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죠. 와, 글로벌 벤츠그룹 자체가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시장 구조는 더 복잡해요. 벤츠 코리아 지분 있잖아요. 그중 49%는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인 레이싱 홈 그룹 소유의 스타우트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여기는 레이싱 홈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벤츠 코리아 지분 절반 가까이가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이고 최대 딜러사는 아예 그 자본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벤츠차를 살 때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이 중국계 자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아, 이게 알려지면서 독일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산 부품 논란도 있었고 최대 주주는 중국 자본이고 한국에서 번 돈은 또 외국계 자본으로 나가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내가 지불하는 이 비싼 가격이 과연 정당한가? 내가 생각했던 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BMW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아주 대조적입니다. 벤츠가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리는 동안 BMW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어요. 예를 들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센터를 한국에 지었고요. 또 대규모 R&D 센터를 설립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현지화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죠. R&D 센터까지요? 네, 그리고 AS 인프라 투자도 적극적이에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품 물류 센터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확실히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반면에 벤츠는 예전부터 수리비 비싸다는 얘기 많았고 부품 수급도 좀 느리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번 돈에 비해서 재투자는 좀 인색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결국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그 진정성에서 차이가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놓고 보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브랜드를 더 신뢰하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작은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외부 충격이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네요. 그동안 쌓여왔던 옵션 문제, 또 안전 문제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이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정적으로 브랜드 정체성, 그러니까 중국 자본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까지 터져 나온 거군요.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게다가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더 깐깐해지잖아요. 과연 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전처럼 벤츠니까 하고 그냥 사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벤츠 코리아 대표는 최근에 판매량 감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궁극의 럭셔리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많은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존중과 신뢰가 빠진 럭셔리에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매우 험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벤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연두색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옵션, 안전, 배터리, 지분 구조, 경쟁사와의 비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에게 벤츠는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성공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좀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과거의 영광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